그냥 그 분담과 그 문제 좀 마무리할게요. 이거 답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내가 처음에 푼 거랑 답이 다르지 했었는데 여기 밑에다가 그리다가 좀 나한테 씹은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24가 맞고 왜 맞는지 다시 한번 봐볼게. 내가 아까 잘못 그렸지. 그림 자체를 잘못 그렸고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가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거를 점점 올려가면서 그렸을 때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특징적인 점들을 지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의 K값들을 내가 하나하나 구해본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직선이 실제로 이렇게 딱 한 점에서만 만나게끔 지나는지 아니면 이게 교묘하게 지나면서 이 둥근 부분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구했던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너희들이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을 알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 내가 아까 그래서 말 잘못한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걸 알 수가 있지만 이 미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접하는 순간하고 이 점을 지나는 순간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를 지날 때 과연 두 점에서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둥근 부분 좀 과장해서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되는 건지 요렇게 되는 건지를 다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구했던 게 뭐냐 이 왼쪽에 있는 봅시다 요거 이 왼쪽에 있는 이 곡선하고 직선하고 접할 때를 내가 계산을 해봤잖아. 여기 써놨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4x 더하기 k가 같다라고 놓고 우리 넘긴 다음에 판별식을 쓰면 k가 마이너스 13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얘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걸 쌤이 아까 깜빡하고 놓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할게.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3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 함수가 온전하게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 왼쪽에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9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판별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갖다 갖고 판별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온전하게 전부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 판별식을 쓴 거니까 진짜로 접하는 그 접점이 어딘지까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3이 나왔어. 접하는 순간 K가 마이너스 13이 나가는 걸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이 방정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어서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은 0꼴이 나오는 거거든. 따라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고 마이너스 2를 아무데나 집어넣어 본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접하는 접점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좌표가 얼마였어? 이게 마이너스 3,0이었거든? 그럼 어디서 접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내가 아까 여기 잘못 그렸던 것처럼 여기 이런 데서 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여기야 여기서 접하는 거였어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하는 순간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이 만난 여기를 지나는 순간까지 올려봤을 때 더 이상 접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 케이스가 아니고요 요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그냥 한 점에서만 만나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 더 이상 이 둥근 부분이랑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K 값이 또 마이너스 3 지날 때 K 값이 얼마였지? 9, 5, 12 마이너스 10이었네. 이때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2인 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인 순간은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없는 거죠. 지금 밑에 이만큼은 없는 거였으니까 한 번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올라갔을 때 K가 마이너스 10보다 조금 커졌을 때 살짝 또 올라가면서 하나, 두 개 계속 하나, 두 개 만나다가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서 세 개가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K 값이 아까 구해놨던 게 10이었나요? 이때가 12
이건 확실한 거지. 지금 위에 다 그려져 있는 거 가지고만 본 거니까 K가 10일 때는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살아있는 부분이랑 접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것도 접점을 구해보면은 2, 어쩌고 나올 거니까 여기가 3,0이었으니 2,0은 진짜로 지금 살아있는 부분에서 접점이 만들어진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접할 때도 하나, 둘, 세 개였어. 이때 K값이 13이었으니까 12 빼고 13 빼고 얘보다 올라가면 또다시 두 개 정도 만난다.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 두 개에서 만나는 건 마이너스 12 초과입니다. 아까 내가 여기다가 등호를 집어넣어서 잘못된 거야. 이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랑 접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서는 접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도 아니었다.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12 직전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13보다 크면 다시 또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정수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그리고 14 추가해가지고 총 몇 개입니까? 23개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24개 24개가 정답이 맞아요. 24개가 정답이 맞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이 유형 자체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왔던 거고 그래프를 가지고 이게 작년에 서인천고에서도 그대로 나왔어. 작년 서인천고 문제도 똑같았거든. 이 마이너스 3,0 이것만 좀 값만 달랐을 뿐이지 그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은 뭐였냐, 똑같이 이렇게 접어 올린 W 모양의 이차함수를 주고 절대값 이차함수를 주고 이렇게 이런 뾰족한 점들을 지나는 순간이 과연 이 접선보다 위쪽인 상황일까 아래쪽인 상황일까로부터 여기에서 과연 이 점에서 하나 더 만날까, 이런 그림이 나올까요? 이런 그림이 나올까요? 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문제가 나왔고요. 서인천고랑 또 다른 학교 어디 대인고였나?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학교는 실제로 분당고죠.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도 나왔고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니까 17번 문제 손풀이 어차피 다 작성해놓고 줄 거니까요. 연습 많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로 구분해서 그려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20번하고 21번하고.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지울 건데요. 20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문제는 쉽지만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 이거 이차함수 최대값이 4분의 9다라고 나오는 순간 너희들 이거 이차함수식 바로 작성 끝낼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이 정보랑 이거 1, 4 이거 가지고 바로 이 이차함수의 식은 작성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x절편이 1하고 4다라는 걸 의미해서 얘는 x-1 곱하기 x-4꼴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함수식 설정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도 끝나야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왜 끝나야 될까? 지금 이 최대값이 4분의 9라는 건 여기가 4분의 9라는 거잖아. y좌표가. 그치? 4분의 9라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떨어진 거리 차이가 얼마야? 이게 4분의 9가 난다는 건 우리 이렇게 또 왼쪽으로 그려볼게요. 꼭지점에서 벗어난 거리가 얼마 길래 요 높이 차이가 4분의 9가 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1, 4가 나왔으니까 대칭축의 위치값은 2분의 5라는 건 다들 구했을 거고, 지금 요 길이 자체가 2분의 5에서 1을 뺀 거니까 2분의 3이겠죠? 근데 얘가 4분의 9가 나왔다라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온 거니까 마이너스 1 올려주시면 되겠죠? 요 얘기였던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볼게. 조금 더 나아볼 건데, 너희들 지금 이 어떤 직선이 날아가가지고 접하고 있잖아. 여기서 접하겠죠. 여기서 이 접점의 좌표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접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똑같은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얘를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뭐 ax라고 한 다음에 얘 전개해가지고 빼고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a 값 구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이 이차함수가 결정이 되는 순간 우리 이 y 절편 구할 수가 있거든. y 절편 x 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뭐 마이너스 4 나와. 맞지? 마이너스 4 여기가 0, 마이너스 4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우리 이 접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길래 얼마나 벗어났길래 이 높이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함수 얘기하는 거야. 차함수. 너희들 이 직선과 이 차함수를 차함수로 돌렸을 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잖아. 그럼 얘가 뭐 y는 ax 꼴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이 얘가 y는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보면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 이렇게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 또는 두 개의 함수의 위치관계를 볼 때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면서 방정식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는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직선을 x축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차함수 는 0으로 정리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a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본다면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0으로 놔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5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4라고 해서 x축과 차함수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럼 결국에 이렇게 x축이 있어. x축이 됐어요. 이 직선이 그냥 x축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 넘겨가지고 뺐으니까.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 접점 자체가 이 이차함수, 차함수로 만들어진 이 이차함수가 어딘가에서 이 x축과 접하겠죠? 그 접점이 이 접점이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우리 방정식에서의 실근,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에 실근이다라는 거잖아. 내가 방정식을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방정식인 거니까 당연히 실근 x값도 똑같이 나와요. 그럼 내가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 접점의 x좌표는 x축과 차함수의 접점의 x좌표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게 차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바로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볼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어. 좀 그림이 좀 비율이 좀 축소가 되긴 했지만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를 y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봐봐. 밑으로 차함수로 돌려서 얘기해볼게요. 내가 여기가 접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는데 요렇게 우리가 차함수, 1차함수를 넘겨서 뺐다고 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바뀝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벗어난 거리에 대한 이 높이 차이에 대한 비율 자체는 당연히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요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요 높이 차이가 결국에 여기서 이 높이 차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차함수의 논리인 건데 그럼 얼마나 벗어났길래 이 길이 아까 구해놨어요. 여기 길이가 요겁니다. 0에서 이 직선은 0층인 거고 여기는 지하 4층인 거니까 이 길이가 지금 4라는 걸 구해놨어. 여기도 4야. 여기도 4라고. 0 집어넣었을 때 우리 직선에 0 집어넣은 거에서 곡선에 0 집어넣은 거 뺀 거랑 이거 반대로 넘긴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 거리 차이가 이 거리 차이인데 그럼 여기가 2였다는 얘기고 그럼 어디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어디가 2였냐면 이 y축 선상의 x좌표 여기랑 이 접점까지의 x좌표의 차이가 2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그림에서 다시 봐야 돼.
이게 접점이 나왔잖아. 이걸 차함수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직선을 x축으로 바꾼다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이걸 끌어내리는 이미지인 거지. 끌어내리면 결국엔 요 x좌표의 차이가 우리 지금 요 차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얘가 2니까 4였잖아요. 얘가 2니까 4였다. 아, 이 점의 x좌표는 2, 어쩌고였구나. 2, 어쩌고였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y좌표는 실제로 참수가 아닌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니까 얘가 2,2였고 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이었으니까 기울기는 1이었다. 이런 것들도 다 구할 수가 있다. 차함수 논리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또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빼서 x축으로 바꿔본다면 정확하게 이 접점 자체가 이 이차함수와 x축이 접하는 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최고치한 계수가 y는 x제곱으로 시작한 놈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가 3이었어요. 그러면 이 3에서의 높이 차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2 벗어났으니까 최고치한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2의 제곱해서 이 길이 자체가 4인 거지? 이 길이가 어디서 표현될까? 위에서 똑같이 3을 그대로 올렸을 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3에서의 직선의 높이와 곡선의 높이의 차이, 이게 4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고도 이 차함수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함수로.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네. 꼭지점이랑 접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떨어진 거리, 근데 거리는 이 빗변의 길이가 아니야 절대. 이 x좌표의 차이가 얼마길래 이런 y좌표의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얼마나 이 접점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길래 이 4라는 높이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이 접점과 이쪽 x좌표의 차이가 2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차이 난다라는 것도 그대로 이 x좌표, 여기서의 x좌표랑 여기서의 x좌표의 이 x좌표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고요. 따라서 이 높이 차이가 4인 거니까 여기서도 높이 차이가 4인 거지. 차함수 논리예요. 차함수 논리. 그래서 뭐 이렇게 AX라고 놓고 판별식 써가지고 구하는 것도 잘했고, 이제 이런 차함수적인 생각이 자유롭게 된다면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최고치한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로부터 여기 접점이 2,2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x축과의 접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끌어내려서 얘가 살짝 밑으로 가고 이렇게 옮겨졌다고 생각한다면 차함수가 지금 여기에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 접점이 이렇게 되면서 마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높이 차이가 4라는 걸 봤을 때 x좌표의 차이가 2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봐봐. 그럼 너희들 요거 길이도 한번 보여볼래? 여기 지금 1이 찍혀 있잖아. 잘 봐봐. 1에서의 요 직선의 높이와 1에서의 이 곡선의 높이, 요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 얼마일까요? 요 길이. 지금 접점의 좌표를 구했잖아요. 여기 지금 2,1라는 걸 구한 상황에서 지금 요 길이 얼마일까요? 1. 그렇죠. 1이죠. 1. 지금 x좌표만 보는 거야. 항상 벗어나는 거리는 2에서 1까지 한 칸 움직였어. 그러면 높이 차이는 최고치한 계수의 제곱에다가 그 벗어나는 거리의 제곱값, 최고치한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벗어난 x좌표, 즉 x좌표 차이의 제곱만큼의 길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밑에 차함수로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 이렇게 x축과 이 함수로 본다면 지금 여기가 2였던 거고 내가 1일 때 요 길이가 얼마냐 그거 물어본 거죠. 최고치한 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러면 1의 제곱의 절대값 1인 거니까 우리 이 길이는 얼마야? 1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이 1이 됐다.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성이 9. 마지막 21번 가볼게요. 다시 21번.
마지막 21번 근데 좀 그렇긴 해.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봅시다. 요거 하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좋네요. 자, 마지막 문제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이거 21번 문제.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참수의 개념 자체도 손풀에다가 여러 번 정리를 해줬긴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이거 그림 그려놓고 뭐 어떻게 상관없어.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이걸 참수로 돌리면 결국에는 직선.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참수 논리가 있지만 2차와 1차의 관계밖에 안 나올 거거든. 고1 한정에서는. 그럼 얘를 2차에서 1차를 뺀 놈과 0의 관계로 본다면 2차에서 1차 빼봤자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유지가 되는 새로운 2차 함수가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그냥 x축이 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가 똑같은 거예요. 그림 살짝 옮겨볼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지? 여기도 똑같은 점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우리 개념 수업 때도 이거 내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마이너스 1하고 3이면 애초에 이 직선과 곡선의 교점의 x좌표도 당연히 마이너스 1과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 항에도 그 방정식은 바뀌지 않는다.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면 당연히 x축과의 관계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1과 3 x좌표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거 내가 문장까지 만들어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죠. 함수 논리예요. 그랬을 때 접하면 접점의 x좌표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 한 김에 하나 더 해볼게요. 야, 여기에서 내가 이 차함수로 봤을 때 여기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놈이랑 이 접점 자체가 꼭지점이 되겠죠? 꼭지점. 얘가 얼마야? 꼭지점 x절표가 마이너스 1과 3의 센터니까 1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차함수로 돌리기 전에 이렇게 얘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접하고 있을 때 이 접점도 1과 3의 가운데 마이너스 1과 3의 정확하게 가운데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차함수로 돌리면 이 직선이 x축이 되는 거잖아. 차함수로 돌리면 기울기가 똑같은 이 접선이 밑에 있는 어떤 x축과 평행한 라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접점의 x좌표는 여전히 1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 21번 가볼게요. 21번. AX가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bx, cx가 차수가 안 나와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데 b0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 b의 상수항이 3이구나 뭐 이런 걸 알려준 거죠. b0가 3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뭐 쓸 수 있는 게 없겠네. 내가 bx라는 식을 만약에 쓴다면 뭐 차수도 지금 모르는 거니까 점점점점 가다가 플러스 3으로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나는 3차, bx는 3차 방식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요거까지, 이 나조건까지 같이 고려해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지금 ax 세제곱이라고 잡으면 더하기 플러스 3, 뭐 요렇게까지는 잡을 수가 있겠다. bx가 3차라고 나왔으니까. 그쵸?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일단 0이 아니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AX를 BX 이제 다 조건으로부터 좀 해석을 해볼 건데 결국엔 얘도 지금 검산식이고 함등식인 거니까 차수 관계를 살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 AX를 BX로 나눈 나머지가 뭐 Q는 관심 없으니까 Q1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Q1X인 거고요. 나머지가 CX네. 그럼 차수 관계가 나왔네.
나누는 식이 bx고 나머지가 cx야. 그러면은 cx는 bx보다 차수가 낫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bx가 몇 차라 그랬어? 3차라 그랬죠. 3차라 그랬죠? 그럼 cx가 몇 차? 2차 이하, 2차 이하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네. 차수 관계. 더 이상 뭐 볼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ax를 cx로 나눈 나머지 ax를 a의 x를 요번에는 2차 이하. 근데 얘가 2차 이하가 2차인지 1차인지 0차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문제가 굉장히 좀 성가시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얘를 c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몫은 또 관심이 없나봐. q2x인 거고, 그리고 우리 차수 관계를 한번 해보면 뭐 여기 4차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한번 써봅시다. 4차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4차를 2차 이하짜리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 b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써볼게요. 이 문제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이 결정이 안 돼. 봐봐. 이게 cx가 2차인지 1차인지 뭐 0차인지 이 두 개를 짬뽕하거나 뭔가 다른 정보를 엮어가지고 차수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좀 편한데, 얘가 2차 이하잖아? 그럼 가능성이 다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실제로 2차야. 만약에 2차라고 생각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 2차라고 하면 뭐 4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뭐 몫은 2차가 될 거고 관심이 없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가 몇 차 이하가 되면 되는 거지? 만약에 cx가 2차라고 가정한다면 1차 이하가 되면 되는 거죠? 1차 이하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bx가 어떻게 생겼으면 이 bx 자체가 얘가 1차 이하가 되려면 이 생김새를 적어볼게. bx는 x의 세제곱으로 출발하면 되겠죠? 3차라고 했으니까 이 bx 자체가 3차인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여서 이 마이너스 x제곱이랑 3차항은 날라가고 그 다음에 2차가 없고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그 나머지 부분을 그냥 써볼게. 우리 얘를 bx라고 잡아봅시다. 이런 식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끝은 3으로 끝난다는 거 가족반에서 알려줬으니까 플러스 3 뭐 이런 꼬라지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C가 2차라면 이 2차 이하인 걸 가족반에서 얘기해줬으니까 2차라면 1차 이하가 되는데 bx가 요따로 생겼으면 1차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내가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나누고 있겠죠?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 나처럼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나눠졌어야 돼. 왜?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C가 1차라면 여기 뒷부분이 0차여야 돼요. 0차가 아니라 0차 이하니까 0차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bx 꼬라지가 어떻게 돼야 돼? bx 꼬라지가 0차이려면 얘까지 날아가야 돼.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3차 상쇄되고 2차 없고요. 1차도 날아가는 거니까 bx-x제곱 더하기 2 빼기 1이라는 게 실제로 0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cx가 1차일 때는 dx가 이렇게 생겨보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 케이스에서 걸러질 거긴 한데, 세 번째 케이스는 얘가 0차일 수도 있어. 이게 이 cx 자체가 진짜로 그냥 숫자일 수도 있다고. 숫자. 참고로 너 이거 낯설어 하면 안 돼요. 만약에 x에 대한 어떤 식이 지금처럼 x에 대한 어떤 식이 4라고 나왔어. 자, 너희들 이 4를 x에 대한 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항식이에요. x에 대한 0차인 거고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항식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x에 대한 0차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항식이다 라는 거지. 여기에 x의 0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4라고 나와도 이거 x에 대한 식입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맞아. x에 대한 식인 거야 저것도. 그리고 얘가 어떤 숫자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 봐. 이 어떤 x에 대한 4차식을 숫자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이 숫자보다 차수가 낮은 걸로 벌어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 CX가 0차의 어떤 숫자였다면 이 뒷부분의 나머지가 0차가 아니라 0이어야 돼요. 우리가 4x를 8로 나눴어. 그럼 우리가 몫이 얼마라고 하는 거야? 2분의 1 x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숫자로 나누면 얘 나누는 게 그 자체가 그냥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나머지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 bx의 상수항이 3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지운다고 하더라도 3 빼기 1이 2다라는 거 그건 지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이 가족권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얘는 따져볼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써줄게. 이렇게 되려면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bx 자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뒷부분이랑 다 상대되면서 0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애초에 가족권 때문에 이렇게 1로 끝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에서 그냥 바로 걸러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찬찬히 따져보면서 이게 두 개에서 정답이 두 개가 나오는지 하나만 나오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